네, 오빠. 걱정 마. 늙은이 눈 거의 다 멀었어. 어차피 완전히 눈 멀면 도장만 찍게 하면 되잖아. 며느리의 이 대화는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나를 눈멀게 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삶의 희망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백화점 VIP 라운지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3층 건물. 이곳이 바로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홍마담 중매센터입니다.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마다 콕콕 구두 굽이 내는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백단향 냄새,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 도자기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청담동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재벌가 커플이 300쌍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중매한 부부 중에는 지금 대기업 회장 부부도 있고 국회의원 부부도 있고 심지어 외국 재벌가와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용의 눈이라는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엔 대한민국 상위 1% 가문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이 적혀 있죠.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누구의 학벌이 거짓인지, 어느 집안에 숨겨진 자식이 있는지, 그 정보들이 바로 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오후만 되면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안과를 3군데나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홍 여사님,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요.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노화라니. 저는 올해 67이지만 아직 정정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요가를 하고 피부과도 한 달에 2번씩 가고 머리도 일주일에 1번씩 미용실에서 손질합니다. 노화 따위로 눈이 침침해질 나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약 드셔야죠. 며느리 민지가 물장과 함께 갈색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제 아들 재훈이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싹싹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제 밑에서 중매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니?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눈 영양제예요. 요즘 어머니 눈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한의사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녹용이며 산수유며 좋은 약재만 들어갔대요. 민지는 항상 이렇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 의자를 사다 놓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 전복죽을 끓여왔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미국에서 사업한답시고 3년째. 한국에 안 들어오는 동안 며느리 민지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민지가 효녀네.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한약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눈앞이 더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럼 오늘 상담 일정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민지가 제 팔을 부축해 2층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 문틈으로 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오빠. 약 먹였어요. 한의사가 그러는데 이 정도 용량이면 한 석 달 안에 완전히 시력 잃을 거래요. 꿈이겠지. 제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VIP 고객인 박 회장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재벌 2세로
외동딸의 중매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홍 여사, 우리 딸아이가 35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소. 성격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명문대 나왔고 외모도 괜찮소.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안 맺어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 회장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찻잔을 들려다가 그만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철커덕. 찻잔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카펫 위에 떨어져서 깨지지는 않았지만 녹차가 카펫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소, 홍 여사. 그런데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소? 네,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냥 노화 현상이라나 뭐라나. 민지가 급히 들어와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새 찻잔을 가져오고 얼룩진 카펫을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박 회장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머니 대신 상담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그렇게 하시오. 홍 여사는 좀 쉬시는 게 좋겠소. 민지의 부축을 받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지 않았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병원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그래야겠구나. 내일 대학병원 예약 좀 잡아줄래? 네, 제가 알아볼게요. 방에 누워서도 찜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사흘 전 들었던 민지의 목소리. 한 석 달 안에 완전히 시력 잃을 거래요. 아니야. 제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3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설날, 추석은 물론이고 제 생일에도 빠짐없이 선물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시어머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데 1층 응접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오빠. 걱정 마. 늙은이 눈 거의 다 멀었어. 병원 3군데 다녀왔는데 원인 불명이래. 바보 같은 의사들. 민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용의 눈장부? 그거 찾았어. 어제 어머니 방 뒤져서. 근데 암호가 걸려 있더라고. 괜찮아. 어차피 완전히 눈 멀면 도장만 찍게 하면 되잖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S그룹 혼사? 걱정하지 마. 내가 완벽한 신부감 찾아놨어.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었고 실물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상견례 때 한 번만 속이면 되잖아. 계약금만 50억이야, 50억. 우리가 37로 나누기로 했지? 오빠가 35억, 나는 15억.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눈을 멀게 하려고 독을 먹였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보여준 효성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가문의 뒷이야기를 다뤄온 제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용의 눈장부를 찾았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인가요? 진짜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방에 있는 건 미끼용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 집 지하 금고에 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오빠는 누구일까? 민지는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민지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민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척도 없고 혼자라고. 그래서 제가 더 안쓰러워했었죠.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 몇 명뿐이었죠. 민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얼버무렸습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명품 매장들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였듯이 저도 며느리를 속이겠다고, 완벽하게 눈이 먼 노인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아침 7시 민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응, 잘 잤다. 금방 내려갈게.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또 그 갈색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민지야. 약을 입에 넣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삼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갈색 알약이 변기물에 풀어지며 탁한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로 씻어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재벌가의 음모와 계략을 봐온 제가 아닙니까? 며느리 따위가 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일부러 복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걷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눈앞이 자꾸 흐려져서. 민지야, 어디 있니? 잘 안 보여.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제 손 잡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잡았니? 네, 모레 오전 10시로 잡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국을 흘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더듬거렸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엉뚱한 곳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연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눈이 멀어가고 있다고. 그래야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테니까. 사흘 후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에 앉았을 때 민지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홍 여사님, 이상합니다. 지난번 검사 때는 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신경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마치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은. 독성 물질이요? 네, 정확히는 더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혹시 특이한 약을 드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민지가 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지어왔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검사 좀 해봐도 될까요? 성분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민지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신경이 많이 나빠졌대. 이대로 가면 정말 실명할 수도 있다는구나.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쁨을 숨기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우리 민지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세요. 손님? 누구? S그룹 차남분이요. 결혼 상대 찾으신다고 저희한테 의뢰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신부감 찾았다고 했더니 직접 보고 싶으시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며느리의 사기극이. 그래, 그럼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녁 7시 벨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S그룹 도련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재벌 2세 특유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되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남자를 살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낡았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가짜로군. 진짜 S그룹 차남이라면 최소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홍 여사님, S그룹의 박준호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도 거짓이겠죠. 진짜 S그룹 차남의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신부감은 보셨나요? 아직입니다. 먼저 홍 여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민지가 차를 따라주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부감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건설사 회장님 막내 따님인데 명문대 미대 나오시고 성품도 아주 좋으세요. 건설사 회장 딸이라니. 또 거짓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요 재벌가의 가계도를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건설사 회장 중에 딸이 미대를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뵙고 싶네요. 민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혜 씨? 지금 오셔도 돼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30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값비싼 향수가 아니라 싸구려 향수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제가 VIP 고객 접대차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젊은 여자. 마담한테 빚 독촉을 받고 있었죠. 미스 김, 오늘까지 3천만 원 안 갚으면 너 진짜 끝이야. 그 울먹이던 목소리.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김은혜와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룸살롱 출신을 데려와서 재벌가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서. 이건 단순한 중매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사기였습니다. 은혜와 가짜 준호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둘 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연기였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두 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민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눈은 잘 안 보여도 목소리는 들리니까. 두 분 다 좋은 분 같아. 그럼 상견례 날짜를 잡을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요즘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아파서 일을 못하겠구나.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에서 비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모르는 전화기였습니다. 주소록에서 방 영감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홍 여사 웬일이신가? 방 영감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만날 수 있나? 물론이지. 장소는? 남산 팔각정. 내일 오전 10시. 알겠네. 무슨 일인가? 전화로는 곤란해. 내일 보면 알려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청담동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써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제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 며느리와의 싸움. 아니, 며느리 뒤에 있는 더 큰 적과의 싸움. 오빠라는 그 남자.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제 인맥과 정보력. 그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였습니다. 며느리여, 내가 잘못 건드렸다. 홍마담을 우습게 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완벽한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민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벌써 깨어 있었나 봅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더듬거리며 내려가고 일부러 신발장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민지가 계단 위에서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남산 산책 좀 하려고. 아침 공기 쐬면 눈에 좋다고 하더구나.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지팡이도 있고. 너는 오늘 센터 일정 챙겨야지. 그래도 위험한데. 괜찮아.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걱정 마. 현관을 나와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남산 팔각정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산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 이제 이 도시에서 제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팔각정에 도착했을 때 박영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국정원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이야. 작년 추석 이후 처음인가? 그렇지. 안 깨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을 멀게 하려고 독을 먹인 것, 가짜 신부와 가짜 신랑을 준비한 것, 오빠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공모하고 있다는 것. 박 영감은 묵묵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그 아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자네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믿었어. 경계를 늦췄지. 그래서 나한테 무얼 부탁하려고? 민지 뒤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줘. 민지가 오빠라고 부르던데 민지는 외동딸이잖아. 그리고 가짜 신부 김은혜, 가짜 신랑 박준호라는 자들도 신원 조회 좀 해줘. 박 영감이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어렵지 않네. 이틀이면 다 나올 걸세. 그런데 자네 계획이 있나? 있지. 민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척 해주려고. 완전히 눈먼 노인 행세를 할 거야. 그래야 놈들이 방심하고 꼬리를 드러내겠지. 위험하네. 혹시 민지가 더 큰 짓을 저지르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S그룹 회장님한테도 연락해야 해. 놈들이 S그룹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그룹 회장이라면 내가 아는 사이지. 내가 먼저 귀띔을 해주지. 고맙네. 그리고 하나 더. 내 눈 검사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약 성분 분석을 해준다고 했어. 결과 나오면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완벽하네. 자네 역시 40년 이 바닥에서 산 사람이야. 저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그날을 D-데이로 잡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산책 잘하고 오셨어요? 응. 공기 좋더구나. 그런데 눈은 여전히 안 보이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약 성분 분석 결과 나왔대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래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벌써 결과가 나왔다니. 하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가야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오후 센터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응접실로 안내하면서 제게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손님이세요. 최 전무님이라고. 최 전무.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재벌가와 유력 인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최 전무라는 사람은 처음 들었습니다. 응접실로 들어가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직하지만 어딘가 비릿한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홍 여사님. 소문만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아, 저는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 실장님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요. 금융업.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정식 금융업이라면 회사 이름을 먼저 밝혔을 겁니다. 그냥 금융업이라고만 하는 건 사채업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민지 실장님이 S그룹 혼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 일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관심이라니요? 투자 말입니다. 요즘 중매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VIP 중매는 수익성이 좋다고. 저는 차를 마시며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비록 눈은 잘 안 보이는 척했지만 목소리와 분위기로 사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위험했습니다. 민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는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대대로 가족 경영으로 해왔으니까요. 아, 물론입니다. 제 말뜻이 그게 아니라 최 전무가 말을 흐렸습니다.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최 전무님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사업 초기에 자금 지원도 해주시고, 자금 지원. 그 말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최 전무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이런 사기극에 가담한 거구나.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홍 여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요즘 눈이 많이 나빠져서요. 거의 안 보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민지 실장님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가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홍 여사님. 최 전무가 나간 후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최 전무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니? 금융업이요. 대출도 해주시고 투자도 하시고. 회사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민지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문틈을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전무님, 오늘 어머니 만나보셨죠? 어떠셨어요? 완전히 눈이 먼 것 같던데. 아주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근데 전무님, 제 빚 정말 탕감해 주시는 거죠? 30억이요. 당연하지. 이번 것만 성공하면 너 빚 탕감은 물론이고 15억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니는 괜찮을까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은혜는 내가 관리한다.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잡았어?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았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VIP 연회장에서요. 좋아. 그날까지 홍 여사 도장 받아내 서류 준비해놔. 혼인신고서는 물론이고 재산증여 동의서도. 재산증여 동의서요? 그래.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데 뭘 찍는지 모를 거 아냐. 이참에 홍 여사 재산 일부를 내 명의로 넘겨받는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히 위험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아니면 넌 30억 빚 평생 갚으면서 살래?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산증여 동의서까지. 정말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홍 여사님,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이요? 네.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시신경을 손상시키고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약을 드렸습니까?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의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건데요. 한의원이요? 어느 한의원입니까? 이건 한약이 아니라 독극물입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저는 민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선생님, 이 약은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일단 독소를 배출하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아니요.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한의원에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지는 계속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제가 믿고 간 한의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한의원을 고소하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정말요?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 휴대폰으로 박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영감, 나야. 증거 하나 확보했어. 병원에서 약 성분 분석 결과 나왔는데 비소래. 독극물이야. 그거 결정적인 증거네. 보관 잘해두게. 그럼. 그리고 민지 뒷조사는 어떻게 됐나? 지금 진행 중이네. 내일쯤 결과 나올 걸세. 그런데 자네 조심하게. 민지가 약 성분 들통난 걸 알았으니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민지가 준 음식은 일체 먹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에 불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며칠 후 박영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 여사, 조사 결과 나왔네. 자네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래, 어디서 만날까? 자네 센터 근처 찻집.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박영감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네. 민지, 최전무, 김은혜, 가짜 신랑까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민지부터 보게. 본명은 강민지가 맞네. 하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거짓말이야. 아버지 강철수는 현재 부산에서 고물상을 운영 중이고 어머니 박순자는 가정주부야. 뭐라고? 그리고 오빠가 있네. 강민서? 변호사야. 근데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시험은 붙었는데 개업을 못하고 있어. 과거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거든. 사진을 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이 오빠가 민지의 배후에 있는 건가? 아니야. 오빠는 그냥 조력자고 진짜 배우는 최전무야. 최동욱. 본명은 맞는데 전무는 가짜 직함이야. 실제로는 사채업자지. 강남 일대에서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야. 사채업자라니. 민지는 3년 전에 주식 투자 실패로 최 전무에게 30억 원을 빌렸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갚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최 전무가 제안한 거야. S그룹 사기 결혼을 성사시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김은혜는? 진짜 이름은 김미선. 강남 룸살롱에서 10년 동안 일했어. 자네가 본 게 맞네. 그리고 최 전무의 내연녀야. 사진을 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그날 센터에서 봤던 김은혜가 맞았습니다. 가짜 신랑은? 본명 이준수. 무명 배우야. 단역으로 몇 번 나온 게 전부고. 빚이 많아서 최 전무한테 돈 빌렸다가 이번 일에 동원된 거지.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영감, 고맙네. 이 자료면 충분해. 그런데 자네 계획이 뭔가? 경찰에 신고할 건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면 민지만 잡혀가고 최 전무는 빠져나갈 거야. 나는 최 전무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어떻게? 상견례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S그룹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을 다 초대하고 녹음 장치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놈들이 사기극을 벌이는 걸 현장에서 적발하는 거지. 박 영감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담한 계획이네. 하지만 위험해. 최 전무는 폭력배들도 거느리고 있어.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상견례 날 경찰을 대기시켜 줄 수 있나? 물론이지. 내가 알던 경찰 간부들이 있어.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할 수 있네. 고맙네, 박 영감.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일 못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상견례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래, 벌써? 네. S그룹 쪽에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어머니, 그날 중요한 서류에 도장 좀 찍으셔야 해요. 무슨 서류? 혼인 동의서요. 중매인으로서 어머니가 이 결혼을 보증한다는 서류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재산증여 동의서 같은 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준비해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진짜 끝은 민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상견례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연회장 어디에 녹음 장치를 설치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어느 타이밍에 진실을 폭로할지. 40년 동안 수많은 중매를 성사시켰지만 이번만큼은 결혼이 아니라 파혼을 성사시킬 겁니다. 아니, 파혼이 아니라 사기단의 몰락을 성사시킬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제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민지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최 전무, 너도 마찬가지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 인생 마지막 중매. 아니, 마지막 복수극이 펼쳐질 겁니다. 상견례까지 일주일. 민지는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회장 예약, 음식 준비, 초대장 발송.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시각장애인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지가 내미는 약은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더듬거렸고 식사할 때는 젓가락질을 서툴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상견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민지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번 일만 끝내면 한동안 쉴 생각이야. 민지야, 내가 이제 센터를 물려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난 이제 늙었어. 눈도 안 보이고. 너한테 센터를 맡기고 싶어. 상견례 끝나고 변호사 불러서 명예 이전 서류 작성하자. 어머니,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한 척이었지만 저는 그 손에서 탐욕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센터를 잘 운영할게요.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명성을 지킬게요. 거짓말. 민지는 센터를 팔아치울 겁니다. 청담동 한복판의 3층 건물. 시세로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걸 현금화해서 최 전무와 나눠 가질 거겠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가 제 휴대전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미국?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훈이, 제 아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훈아, 잘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네, 어머니. 그런데 민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응, 눈이 좀 안 좋아졌어. 하지만 괜찮아.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갈게요. 상견례도 참석하고 싶고 어머니도 뵙고 싶어서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아들이 돌아온다는 걸까? 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오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게. 재훈이가 오면 기쁘겠구나.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영감, 내 아들이 금요일에 한국 들어온대. 갑자기? 응. 민지가 연락했나 봐.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혹시 재훈이도 민지 편일 가능성은 없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며느리와 짜고 저를 배신할 리가. 아니야. 재훈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제 외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미국에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했지만 명절에도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도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의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서? 박영감이 조사해준 자료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홍 여사님. 민지 오빠 강민석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 민지 오빠분이시군요. 처음 뵙네요. 네,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민지가 상견례를 준비한다고 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법률 자문이요? 네. 중매 계약서라든지 혼인 관련 서류라든지 제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홍 여사님께서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글을 못 읽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매계약서, 혼인동의서,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홍 여사님께서 건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센터 운영권과 재산관리권을 며느리 강민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위임. 결국 노리던 게 나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만약 홍 여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제가 센터 잘 지킬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렴. 나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없으니까. 민석과 민지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겠어요? 민석이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듬거리며 만졌습니다. 어디에 써야 하나요? 여기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민석이 제 손을 잡고 서명란으로 유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아니, 쓰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삐뚤빼뚤하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휘갈겼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좀 흐릿한데요. 미안하구나.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도장 찍으시면 되니까. 도장? 제 인감 도장을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인감 도장은 제가 따로 숨겨놨습니다. 방에 있는 건 가짜입니다. 민지야, 내 방 서랍에 도장 있다. 가져오렴. 민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도장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저는 도장을 받아 서류에 찍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공증을 받아둘게요. 공증요? 네.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민석이 나간 후 민지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맙구나, 민지야. 방으로 올라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비밀 휴대전화로 박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영감, 민지 오빠가 서류를 가져왔어.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래. 서명했나? 했어. 하지만 가짜 도장으로. 나중에 법적 효력 없다고 우길 수 있어. 잘했네. 그런데 공증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럼 공증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그 서류가 위조라고 알려야겠네. 내가 아는 공증인이 있으니 연락해 볼게. 고맙네. 금요일 오후 공항에서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은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재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잘 지냈니? 사업은 잘 되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눈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응, 거의 안 보여. 다행히 민지가 잘 챙겨줘서 버티고 있어.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견례는 언제예요? 내일 저녁이야. S그룹 차남분이랑 좋은 신부감을 연결해 주는 거야. S그룹이요? 대단하시네요. 민지가 다 준비했어. 나는 이제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민지 누나가 센터를 물려받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하니까. 재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정리? 네. 유언장이라든지 상속 계획이라든지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미국에 있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어서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언장은 아직 안 썼어. 하지만 곧 써야겠구나. 누구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세요? 당연히 너한테. 넌 내 외아들이잖니. 민지 누나는요? 민지는 센터를 물려받잖아. 그걸로 충분해.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민지 누나,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연기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재훈이와 민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생활, 센터 운영, 내일 상견례 준비. 오빠,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성공하면 우리 센터 명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민지 누나가 잘할 거라 믿어요. 어머니도 도와주셔야 해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셔야 하거든요. 어떤 서류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혼인 동의서요. 중매인으로서 어머니가 보증하신다는. 아, 그렇군요. 재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재훈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래, 앉아라. 재훈이가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민지 누나한테 돈 빌렸어요. 뭐라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민지 누나가 3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민지 누나가 그러는데요. 이번 상견례가 성공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요. 대신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재산증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해달래요. 재훈아, 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민지 누나가 소송 걸겠대요. 제 아들이 며느리와 짜고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조금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물려받는 거랑 지금 빼앗는 건 다르지 않니? 재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지 누나랑 같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눈도 안 보이시고 치매 기미도 있으시니까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대요. 치매라니, 나한테 치매가 어디 있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의사소견서는 민지 누나가 준비했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재훈아, 정말 내가 한 말이 맞니? 내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니? 재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미안해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제가 낳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배신하다니. 비밀 휴대전화로 박 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영감, 재훈이도 민지 편이야. 뭐라고? 재훈이가? 응, 빚이 있대. 민지한테 3억 원을. 그래서 나를 배신하는 거야. 홍 여사, 진정하게. 심호흡하고. 박 영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며느리도 아들도 다 나를 버렸어. 아직 자네한테는 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도 있고, 내일 상견례 때 모든 걸 끝내세. 그래, 내일 모든 걸 끝내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재훈이가 어렸을 때 같이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돈 앞에서 변해버린 걸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지도, 최 전무도, 그리고 배신한 아들도 모두 심판받아야 합니다. 서랍을 열고 진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용의 눈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정보들. 이것이 제 마지막 무기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40년 중매 인생의 마지막 무대. 하지만 이번에는 중매가 아니라 심판의 무대가 될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 아들의 차가운 눈빛,
최 전무의 비릿한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홍 마담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내일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상견례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진한 남색 한복. 제가 중요한 중매를 성사시킬 때마다 입던 옷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여자.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이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민지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하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재훈이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 이후 처음 마주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재훈아, 잘 잤니? 네, 어머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죽과 반찬들. 저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약을 탔을지 모르니까. 어머니, 오늘 오후 3시에 리허설 할 거예요. 진행 순서 확인하시고. 그래, 알았다. 오후 2시, 센터 3층 VIP 연회장. 민지가 꼼꼼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고급 식기, 은은한 조명.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상석이에요. 민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모든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 근처 화분 뒤에 박영감이 설치해둔 녹음 장치, 천장의 소형 카메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지야, 손님들은 몇 시에 오시니? 7시요. S그룹 쪽에서 3분 오시고 신부 측에서 2분 오세요. 그럼 우리 쪽은? 저랑 오빠 그리고 민석 오빠요.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이에요. 그렇구나.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진행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양가 인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대화 나누시고 그 다음에 혼인 관련 서류 작성하는 거예요. 서류는 누가 준비했니? 민석 오빠가요.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셨대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찍은 서류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가짜 신랑 이준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지 실장님 계세요? 준수 씨?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리허설 중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민지가 준수를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이 얇아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수 씨? 이거 못하겠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양심이 걸려요. S그룹을 속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들통나면 저 사기죄로 감옥 가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취소할게요. 위약금 물어드릴게요. 위약금? 준수 씨, 최 전무님한테 빚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준수가 말을 못했습니다. 못 갚으시면 오늘 일하셔야죠. 아니면 최 전무님한테 직접 말씀하시든가. 최 전무님은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요. 그럼 오늘 일하세요. 딱 오늘만 연기하시면 돼요. 돈도 받고 빚도 청산하고. 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오늘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약속드려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수라는 청년 양심이 남아있구나. 박 영감이 말했던 것처럼 준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잠시 후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준수 씨가 긴장돼서 그래요. 오후 5시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1층 구석진 곳으로 가서 비밀 휴대전화로 박 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영감, 가짜 신랑 이준수라는 친구, 양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 지금 빠지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포섭할 기회네. 어떻게 접근하지? 내가 직접 만나볼게. 지금 어디 있나? 센터 앞 카페에 있을 거야. 민지가 진정시키고 내보냈거든. 알겠네. 30분 안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걸리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배가 좀 아파서 약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30분 후 비밀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준수 만났음. 우리 편 됨. 오늘 저녁 계획대로 연기할 것.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진실 폭로할 예정. 마이너스 박.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오후 6시 최 전무가 도착했습니다. 홍 여사님, 오늘 대단한 날이네요. 그렇습니까? S그룹과의 인연을 맺으시다니. 센터 명성이 더 올라가겠어요. 다 민지가 잘한 덕분입니다. 민지 실장이 능력이 뛰어나죠. 홍 여사님께서 잘 가르치신 덕분이고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눈먼 늙은이를 우습게 보는 거겠죠. 오후 6시 30분 가짜 신부 김은혜가 도착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여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긴장 풀고 편안하게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챙겼고요. 수고했어요, 오빠.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S그룹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안내됐을 때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S그룹 상무 김철수입니다. 비서실장 박영호입니다. 법무팀장 이상철입니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S그룹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최 전무가 양쪽 다 가짜를 준비했구나. S그룹 쪽도 신부 쪽도 신랑 쪽도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미국 유학은 잘 다녀오셨어요? 가짜 상무가 물었습니다. 네,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 받고 왔습니다. 준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이 포섭했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가면을 벗을 겁니다. 은혜 양은 미술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네, 서울대 미대 나왔습니다. 은혜도 연기를 했습니다. 룸살롱에서 단련된 말솜씨로 자연스럽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동의서에 양가 어른들께서 서명해 주시고요.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서류를 만졌습니다. 어디에 써야 하나요? 여기입니다. 홍 여사님. 민석이 제 손을 잡고 서명란으로 유도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준호 씨, 왜 그러세요? 민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기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준수, 지금 뭐 하는 거야? 전무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양심이 있어요. 이런 짓 못합니다. 준수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아니, 준수가 쓰고 있던 건 안경이 아니라 카메라였습니다. 몰래 카메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거 다 사기극입니다. 저는 진짜 S그룹 차남이 아니에요. 그냥 고용된 배우고요. 저 여자분도 건설사 딸이 아니라 룸살롱 출신이에요. 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S그룹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네, 여러분도 가짜예요. 최 전무가 고용한 엑스트라들이죠. 최 전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준수, 내가 감히. 그때 박영감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민지가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야, 나 눈 잘 보여. 네. 민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어머니. 눈이. 보이세요? 처음부터 봤어. 내가 내 약에 독을 탄 것도 봤고, 최 전무랑 짜고 사기치는 것도 봤어. 어머니, 그게. 그리고 재훈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민지랑 짜고 나를 배신한 거 다 알아. 어머니. 박영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홍 여사, 증거는 다 확보했네. 녹음, 녹화, 약 성분 분석 결과, 위조 서류. 전부 다. 경찰이 최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동욱 씨 사기, 공갈,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고. 최 전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지 씨 사기 및 상해,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가 내 눈을 멀게 하려고 독을 먹였는데,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용서는 무슨. 민석도 체포됐습니다. 은혜도 공범으로 연행됐습니다. 재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너는 체포 안 돼. 내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어머니. 하지만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야. 상속도 없어. 유언장에서 내 이름 지울 거야. 어머니, 제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재훈이가 울면서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연행된 후 연회장은 텅 비었습니다. 박영감과 준수만 남았습니다. 준수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홍 여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대드릴게요. 약속한 대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수가 깊이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박 영감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네, 홍 여사. 정말 대단한 연극이었어. 연극이 아니야. 진짜 전쟁이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박 영감, 이제 뭐하고 살지?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나? 나, 이제 중매일 그만하고 싶어. 그래. 응. 40년 했으니 충분해. 이제는 진짜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돈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박 영감이 웃었습니다. 자네답니다. 새 출발 응원하겠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민지도 재훈이도 없는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제 얼굴. 주름은 많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홍마담, 너 잘 싸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최 전무와 민지, 민석, 은혜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청담동 유명 중매업자 며느리, 재벌가 사기 시도로 구속. 기사를 보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죽이려 했다니. 재훈이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문자도 왔지만 모두 지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영감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홍 여사, 큰일 났네. 무슨 일이야? 최 전무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 협박성 제안을 하더군. 협박? 박 영감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홍 여사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최 전무님은 업계에서 손이 긴 분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시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시면 홍 여사님한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더 있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용의 눈 수천 마리입니다. 거기 적힌 내용들 전부 불법 아닙니까? 재벌가의 비밀을 돈 받고 거래한 것. 그것도 범죄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 그게 사실인가? 법적으로는 애매한 영역이야. 하지만 최 전무 측에서 물고 늘어지면 자네도 곤란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자네가 결정해야지. 고소를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홍 여사님 댁 맞으시죠? 등기 택배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VIP 고객들과 만나는 사진,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그리고 비밀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진. 이건 박 영감이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최 전무가 미리 준비한 거로군. 민지를 시켜서 자네를 감시했나 봐. 메모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홍 여사,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 지키고 싶으면 고소 취하하시오. 안 그러면 이 사진들 전부 언론에 풀겠소. 손이 떨렸습니다. 박 영감, 나 어떻게 해야 해? 홍 여사, 이건 협박이야. 굴복하면 안 돼. 하지만 내 명성이, 명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 홍 마담이라는 이름, 청담동 최고 중매쟁이라는 자부심. 하지만 그게 전부 더러운 거래 위에 세워진 거였다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박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영감, 고소 계속 진행할 거야. 정말? 응. 내 명성 따위 버려도 좋아. 최 전무 같은 놈이 처벌받는 게 더 중요해. 잘 생각했네.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청담동 중매업자 홍모 씨 수십 년간 재벌가 비리 중개 의혹. 기사에는 제가 VIP 고객들의 비밀을 돈받고 거래했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전 고객들이었습니다. 홍 여사, 우리 집안 비밀을 팔아먹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요. 고소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영감이 달려왔습니다. 홍 여사, 괜찮나? 박영감, 나 이제 끝났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하고 있어. 내가 평생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박영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홍 여사, 들어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최 전무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자네는 피해자야. 민지와 최 전무한테 당한 피해자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마. 일주일 후 재훈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뭐?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민지와 최 전무가 어떻게 저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는지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일 소중한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재훈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증언해서 최 전무를 반드시 감옥에 보낼게요. 며칠 후 재훈이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최 전무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상견례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모 씨 아들 사기단 폭로 증언. 어머니 편에 서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양심 선언한 거 보면 홍 여사도 피해자 아닌가? 최 전무가 진짜 나쁜 놈이네. 가족까지 이용하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수였습니다. 가짜 신랑 역할을 했던 그 청년. 홍 여사님, 안녕하세요. 준수 씨, 무슨 일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와준다니? 준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최 전무가 민지한테 어떻게 홍 여사님을 해치우라고 지시했는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양심이 괴로워서요. 저도 공범이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을 들었습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지, 홍 여사 약에 독 계속 타. 완전히 눈멀게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전무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고 뭐고 없어. 돈이 최고야. 알았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준수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방청객도 많았습니다. 민지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지는 시어머니 홍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비소를 투여했습니다. 이는 병원 검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 최동욱은 이 모든 계획의 배우로 S그룹을 상대로 한 사기극을 주도했습니다. 증인으로 재훈이가 나왔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민지가 어떻게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1년 전쯤입니다. 다음은 준수의 차례였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 여사 완전히 눈멀게 해. 그래야 재산 다 빼앗을 수 있어.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홍모 씨, 피고인 강민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웠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였으니까요. 지금도 미우십니까?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친 젊은 여자가 불쌍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동욱,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민지,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민석,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1년 후, 저는 청담동을 떠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센터는 팔았습니다. 이제 중매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홍 선생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김할머니. 건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요. 차를 마시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멀리 사는 자식들 이야기. 예전에는 재벌가의 비밀을 듣고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줍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재훈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 연락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제가 곧 한국 갈게요. 어머니 뵙고 싶어요. 그래라. 엄마도 보고 싶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박영감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홍 여사,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글쎄, 뭐가 좋을까? 냉면 어때? 좋지. 평범한 일상. 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복지관 이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홍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우리 복지관에 독거노인 2분이 계신데 2분 다 외로워하세요. 선생님이 중매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중매요? 네. 선생님 경력이 40년이시잖아요. 2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고민했습니다. 중매. 그 단어만 들어도 과거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돈을 위한 중매가 아니라 진심을 위한 중매. 해볼게요. 2분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았죠.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다 바빠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는 것,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것. 두 분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등산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저랑요? 네. 박할아버지랑 김할머니 둘이서요. 두 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참 재미있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밝으시고 좋으셨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구나. 진짜 중매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것, 지위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중매를 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100억을 받은 것처럼 풍요롭다. 4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을 찾아서 다행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7년의 형을 받았으니 아직 6년이 남았습니다. 가끔 편지가 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선글라스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 진실만 보이면 되니까. 40년 동안 청담동 VIP 중매쟁이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가족입니다. 박영감이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훈이와도 완전히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억짜리 복수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렇게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